단기 차입금 보겠습니다. 차입금이란 얘기는 빌려왔다, 짧게 이런 뜻이네요. 단기 차입금이란 기업이 필요한 운용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한 당좌 차월액과 보호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상환될 차입금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단기간 차입했다는 얘기는 회사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당좌 차월액과, 이건 따로 배우기로 하고, 보호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갚아야 할 빚이다, 이런 얘기예요. 당좌 차월액이 뭔지를 따로 볼 거니까. 이제 반대가 뭐겠어요? 단기 대여금이었겠지, 빌려주는 사람. 예제 보겠습니다. 단기간 운용자금에 사용할 목적으로 창제상해로부터 현금 50만 원을 한 달간 빌려옵니다. 차변에 현금이겠죠? 오른쪽에 부채인 짬내 기간이 보고기간 종료로부터 1년 이내에 갚아야 돼. 단기 차입금이라고 합니다. 단기 차입금. 창제상의 입장을 한번 볼게요. 이 사람이 이제 현금을 나가는 거지, 나는 빌려주는 거야. 그럼 뭐겠어? 단기 대여금이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반대쪽 다 정리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단기 차입금이 생길 때 이렇게 생겼으니까 오른쪽이 부채고, 때가 되면 이제 갚아야 되겠지. 단기 차입금 50만 원과 이자가 현금으로 나가요. 현금 이제 53만 원 나가네요. 단기 차입금 저쪽으로 빠지겠죠. 그 추가로 더 나가는 돈을 보고 우리는 이자 비용이라고 합니다. 이자 비용. 생겼다가 없어지고. 반대 사람 볼게요. 창제상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아까 생겼을 때 단기 대여금이 있었잖아요. 단기 대여금이 이렇게 없어지는 거지. 그리고 돈을 좀 더 받는 거지. 그 차이가 뭐냐? 이자 수익이라고 합니다. 이건 단기 대여금 편에서 이미 배웠던 걸 지금 상반되게 정리해가는 거예요. 당좌 차월에 대해서 좀 배워보도록 합시다. 당좌 차월이 뭔가? 당좌 예금은 기업이 은행과 당좌 거래 계약을 체결해서 일단 현금을 예금해 놓고 기업이 대금 결제 수단으로 수표를 발행하게 되면, 수표를 발행하면 그 수표 소주인이 은행에다 수표를 제시해서 돈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하는 무이자의 예금인데, 당좌 수표를 발행하려면 당좌 예금의 잔액 한도 내에서만 발행할 수 있습니다. 내가 100만 원 넣어놨는데 1000만 원씩 막 수표를 끊을 수는 없다는 얘기지. 그럼 이제 거절 되겠지. 자, 그런데 은행에다가 근저당을 설정하고 돈을 많이 넣어놓지 않고 일단 저당권 어떤 권리를 설정해 놓고 은행한테, 그래서 저는 당좌 차월 계약을 맺고 싶습니다. 그러면 당좌 예금 잔액을 초과해서 당좌 차월 한도에까지 수표 발행해도 은행이 지급을 해줘요. 그러니까 일단 내 돈이 은행에 100만 원 들어있는데 제가 당좌 차월 한도를 100을 추가로 더 하면 200이 될 때까지는 계속 내준다는 얘기야, 은행에서. 그럼 뭐야, 이제 초과된 금액에 대해서는 이제 그 초과된 금액을 우리는 당좌 차월이라고 한다. 그럼 은행이 뭐 공짜로 빌려주겠어요? 그 마이너스, 여러분은 그거하고 똑같아. 내가 통장에 있는 돈보다 추가로 더 갖다 쓸 수 있는 마이너스 통장. 그러면 그 마이너스 되는 순간부터 이자가 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당좌 차월이라고 보시면 돼요. 됐죠? 자, 그 상황을 설명해 볼게요. 우리 시험에서는 당좌 차월이라는 개정 과목이 보이긴 하지만 출제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뒤에 문제가 이렇게 할 수는 있죠. 당좌 차월이라는 개정 과목을 써라 그러면 쓰는 거야. 자, 상황 볼게요. 당좌 거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면 차변에 당좌 예금, 현금, 지금 당좌 예금에 100원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대금 결제 수단으로 수표를 발행했습니다. 그럼 당좌 예금이 빠져나가겠죠. 90 썼어요. 그럼 일단 10원 남았다. 그런데 이제 대금 결제 수단으로 수표를 발행하는데 당좌 차월 계약을 맺었어요. 그러니까 10원밖에 이제 안 남았잖아. 그리고 30원인데 그럼 부족한 요 돈이 바로 당좌 차월이라는 뜻입니다. 즉 부채가 생겼다는 얘기입니다. 차입금하고 똑같아. 명칭이 당좌 차월이야. 그러니까 자기의 당좌 예금 통장에 있는 거 빼고 추가로 다 빼고도 부족하다. 당좌 차월 계약을 맺었을 때. 자, 그리고 이제 다시 돈을 입금을 시키면 요 부채부터 없어져야 되는 거야. 그래서 돈 집어넣었잖아요. 50을 집어넣었다. 당좌 예금 계좌에다. 그럼 요 부채 없어지고 추가로 30이 이렇게 생기는 거야. 이게 이제 이 상황을 얘기하는데,
왜 시험에서 출제하기가 곤란하냐면, 우리 이제 시험에서 뭘 사오고 팔고 할 때 당좌예금 계좌로 결제가 많이 일어나는데, 만약에 이 문제를 풀었을 때 당좌 차월이라는 명칭을 이렇게 써버리게 되면, 보세요. 이 문제를 풀 때 이렇게 했다 칩시다. 당좌예금 잔액이 부족해서 당좌 차월이라고 썼어요. 근데 그 다음 문제에 문제가 뒤로 가는 순서대로 이렇게 가다가 뭘 팔고 당좌예금 통장에 돈이 들어왔다. 그러면 이때 요거를 이렇게 잘한 사람의 답과 못한 사람의 답이 이쪽이 틀려져. 응? 나는 그때 당좌 차월이라는 거 문제를 못 풀었어. 당좌예금 통장에 돈이 50 들어왔다. 그럼 여기는 어떤 사람은 여기다 50이라고 입력하는 사람도 있고, 잘 푼 사람은 얘처럼 20 빼고 30 이렇게 하잖아. 그럼 서로 답이 틀려져. 그래서 문제를 내기가 좀 곤란하다는 얘기예요. 원래 문제는 앞 문제에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되기 때문에 채점을 매기 위해서, 그래서 당좌 차월이라는 명칭이 있지만 실제 시험에서는 이렇게 할 수는 있다. 제일 마지막 문제에다가 할 수 있는데, 그때는 꼭 단서를 붙여줘야 돼요. 당좌 차월 계정 과목을 사용할 것, 이렇게. 그럼 답 알려주는 거하고 똑같지. 예금 잔액 다 갖다 쓰고 부족한 것은 당좌 차월. 그런데 이것이 또 뭐가 문제냐면, 이 당좌 차월은요, 지금 방금 이 당좌 차월은 단기 차입금 속에 포함이 돼요. 그러니까 당좌 차월을 포함한 더 큰 이름이 단기 차입금이야. 요 이름을 단기 차입금이라고 써도 틀렸다고 할 수도 없어.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문제를 내면 낸 사람만 피곤해지니까 거의 낼 필요가 없어진다. 그러니까 이런 뜻이야. 외상 매출금이라고 해도 답이고 매출 채권이라고 해도 답인데, 우리는 매출 채권은 계정 과목 자체가 없으니까 채점이 되지만 매출 채권도 있어, 이름이. 외상 매출금도 있어. 그럼 누굴 쓰는지에 따라서 답이 서로 틀렸다고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당좌 차월 계정 과목이 있긴 하지만 그걸 써도 답, 그걸 포함한 더 큰 이름인 단기 차입금을 써도 답. 그래서 출제하기가 곤란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당좌 차월에 대한 얘기예요. 미지급금 보겠습니다. 미지급금. 자, 미지급금이란 일반적인 상거래 이외의 거래나 계약 등에 의해서 발생한 것으로서 상거래가 아닌 데서 보고기간 종료로부터 1년 이내에 상환기일이 도래하는 채무, 그걸 보고 미지급금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인 상거래면 이제 외상 매입금 지급 의무겠지. 자, 예를 들면 회사에서 업무용으로 사용할 자동차를 매입하고 업무용으로 쓸 차를 사는 것은 상거래가 아니니까 아직 돈을 주지 않았어. 그런 걸 보고 우리는 미지급금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보고기간 종료로부터 1년 이내에는 줘야 돼. 이게 미지급금의 뜻이고, 반대가 뭐가 있겠어? 미수금. 일반적인 상거래와 관련되지 않은 것에서 발생한 채권. 우리는 미수금에서 배우셨습니다. 예제 보겠습니다. 회사의 업무용 승용차 취득금액 600만원짜리를 현대자동차에서 10개월 할부로 삽니다. 자, 업무에 쓸 차를 샀어요. 차변에 차량 운반구라고 합니다. 자, 근데 10개월 할부로 샀다. 외상이죠. 나눠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때 쓰는 이름이 미지급금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외상 매입금이 아니고. 자, 현대자동차 입장을 볼게요. 현대자동차는 저 차를 만들어서 파는 회사니까 제품 매출이 될 거고, 그죠? 그럼 얘 미지급금이 아닌데 미수금이냐? 미수금이 아니지. 현대자동차는 차를 파는 게 주된 영업활동이니까 외상 매출금이라고 해야 되겠죠. 서로 달라. 나는 상거래지만 상대방은 상거래 아닌 것을 사올 수도 있는 거니까. 이해됐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미지급금이 생겼는데 할부금이 나갈 거 아니에요. 10회씩 60만원씩 통장에서 나간대요. 그럼 보통 예금 빠지고 미지급금이 사라지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10번이 사라지면 되겠다. 반대편에 있는 현대자동차 입장에서는 외상 매출금이 없어지고 돈이 계속 통장에 들어오면 되겠다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단기 차입금, 미지급금 기출문제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사 4002번 세연 상사 일반전표 입력. 문제 1번 볼게요. 우일 상사에서 450만원을 차입합니다. 자, 차입이란 얘기는 돈 빌려왔다는 얘기야. 빌려주면 대여라고 했죠. 자, 그리고 날짜가 다음 연도 4월 26일에 갚기로 했어요. 12월
31일부터 날짜 세니까 3달 26일밖에 안 되는 거지. 단기 차입금. 그리고 당점 당좌 예금 계좌로 넣는데요. 일단 뭐 알 수 있는 쪽 쉬운 쪽부터 당좌 예금에 돈 집어넣습니다. 금액은 450만 원. 자, 그리고 이게 뭐냐 이제 부채가 생긴 거죠. 단기 차입금이 생겼네요. 단기 차입금 찾고 자, 이것도 갚아줄 때 갚아야 되니까 거래처 걸어야 되겠죠. 금액은 450. 이 반대가 뭐였어요? 빌려준 사람은 단기 대여금, 빌려온 사람은 단기 차입금이라는 부채가 오른쪽에 생기는 겁니다. 자, 갚아버리면 왼쪽으로 빠지는 거고. 두 번째, 신한은행으로부터 3천만 원을 차입합니다. 돈 빌려오죠. 빚이 늘어납니다. 그 기간이 보니까 다음 연도 3월 달이니까 단기지. 그런데 얘는 저당권 설정 수수료를 빼고 들어와요, 돈이. 자, 일단 부채인 단기 차입금을 만듭니다. 거래처는 신한은행 금액 거래처 걸고 신한 3천만 원을 입력하고 근데 이 돈이 다 들어오면 좋겠는데 뭔가가 빠지고 들어오는 거지. 그 빠진 게 뭐야? 저당권 설정 수수료 10만 원. 저걸 먼저 비용 처리하시면 좋겠죠. 차변에 수수료 비용 처리하시고 금액은 10만 원. 그리고 나머지가 보통예금 통장에 들어와요. 보통예금. 그냥 원금 다 들어오는 경우, 그 다음에 수수료 빠지고 들어오는 경우의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서삼상사로부터 원금 1,000만 원을 2개월 동안 차입하면서, 자, 2개월 동안이니까 단기 차입금이 생겼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선이자를 빼고 통장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선이자는 이자 비용 처리하라는 말이 없어도 보통 다 일반적으로 이자 비용 처리하는 겁니다. 이 정반대인 단기 대여금에서 보셨듯이 그냥 돈 전부 다 빌려주고 나중에 이자 받는 경우 하나, 돈을 빌려주면서 선이자 떼고 빌려주는 경우 하나, 이 둘 중에 하나일 거고, 이제 빌려온 사람도 그냥 다 빌려오는 경우 하나, 나중에 이자 갚고, 그런데 빌려오는 경우에 곧바로 선이자 떼고 들어온 거, 이게 지금 그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일단 대변에 단기 차입금 서삼상사 거에 1,000만 원은 나중에 갚아야 돼. 그래서 1,000이야. 그런데 돈이 다 안 들어오고 뭐가 좀 빠지고 들어온다는 거지. 그게 이자라는 거잖아. 그죠? 일단 차변에 이자 비용을 14만 원을 만듭니다. 그것만큼 돈이 적게 들어올 거니까. 그런 형태. 그리고 이제 만기 때는 이자 안 나가겠지. 그리고 나머지가 보통 예금 통장으로 들어온다라는 형태가 둘 중에 하나가 나올 거라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무사상사의 단기 차입금 중 일부인 500만 원을 보통 예금 통장에서 계좌 이체합니다. 단기 차입금이 있는데 단기 차입금이 어디 있겠어요? 이쪽에 있잖아. 단기 차입금이라는 부채가 있을 텐데 그게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일부를 보통예금에서 계좌이체. 그러니까 이거 없어지고 보통예금에서 돈이 빠져나가서 갚는다라는 얘기네요. 자, 쉬운 쪽부터 하면 대변에 보통예금으로 500의 돈이 나가고 그 다음에 차변에 부채인 단기 차입금이 일부 사라진다. 거래처 것이고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광호상사로부터 5월 3일에 차입한 차입금 500과 이자가 나가요. 자, 차입금이 어디 있겠어요? 오른쪽에 차입금 있잖아요. 갚아. 자, 5월 3일에 차입한 차입금 금액 알려줬으니까 5월 3일에 가보지 않아도 이게 단기 차입금인지 장기 차입금인지를 혹시 모르면 5월 3일로 갈게요. 자, 일반 전표 5월 3일 가니까 단기 차입금으로 이렇게 전표가 입력이 돼 있잖아요. 문제를 출제하려면 항상 그 데이터와 맞게 깔려 있어야 돼. 그래서 단기 차입금이었구나. 자, 그래서 차변에 단기 차입금이라는 부채를 없앱니다. 단기 차입금 500 거래처 걸어서 없애고, 그리고 돈이 10만 원 같이 나가니까 차변을 먼저 이자 비용을 먼저 잡으시면 좋겠죠. 현금 빼고 또 하지 말고 이자 비용 묶어서 그럼 510만 원만큼 현금이 사라진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대변에 현금 510만 원.
자, 여섯 번째, 신한은행의 보통예금은 마이너스 통장입니다. 오늘 이제 12월 말입니다. 12월 31일 현재 보통예금 계정 잔액이 마이너스 280인데 요거를 단기 차입금 계정으로 대체하겠대요. 이게 이제 문제가 조금 특이한 문제인데 이런 얘기예요. 자, 내가 보통예금이 돈이 있으면 여기가 보통예금이 금액이 이렇게 있겠죠. 이렇게 돈이 여기 잡혀 있을 거야. 그래서 보통예금에서 돈을 갖다 쓰면 보통예금이 이렇게 사라질 거예요. 근데 여기가 만약에 100이라고 있는데 100이라고 있으면 얼마만 갖다 써야 되지? 100만 갖다 써야 되잖아. 근데 300을 갖다 써봐. 그럼 장부가 어떻게 되겠어요? 마이너스가 나잖아, 이쪽이. 지금 이런 상황이야. 보통예금이 100밖에 없는데 100이 나가야지 300이 나갈 수는 없어. 근데 이 통장이 무슨 통장이라고? 마이너스 통장이래. 그래서 이렇게 빼서 써도 된다. 그래서 여기 지금 현재 잔액이 마이너스 280만 원 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하겠어? 장부를 마이너스로 넣을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단기 차입금 계정으로 바꾸겠대. 아, 그래? 그러면 이제 보통 예금의 계정 잔액은 0원이 되고 단기 차입금이라는 부채가 저만큼 생겨야 될 거 아니에요. 단기 차입금이 280만 원 생깁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보통 예금에다가 마이너스가 났기 때문에 플러스로 280을 집어넣어줘요. 그럼 이 둘이 만나서 보통 예금 잔액은 0. 그리고 그게 뭐냐? 단기 차입금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이 문제가 그나마 조금 해석하기가 어려운 얘기. 잘못 해석하면 뭐 하라는 거지?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차변에 보통 예금이 마이너스 난 만큼 보통 예금을 집어넣어. 그래서 잔액을 0을 만들고 그만큼의 부채를 만들어. 그게 뭐야? 단기 차입금이다. 거래처 걸고 신한은행. 이게 좀 특이한 문제다 라는 얘기네요. 일곱 번째 문제, 미지급금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사무실에 온풍기를 77만 원에 구입합니다. 자, 온풍기는 사무실 쓰려고 샀으니까 이거는 비품이라고 부릅니다. 차변에 비품 77만 원. 자, 돈 줘야 되겠죠? 대금 중에 7만 원은 현금을 줬습니다. 현금을 대변에 빼내시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잔액은 카드로 결제했습니다. 카드로 결제하면 지금 당장 돈 준 것이 아니죠. 상대방은 카드사한테서 결제를 받는 거고 나는 다음 달 며칠 날 통장에서 빠져나갈 거니까 일종의 외상거래입니다. 그래서 상거래가 아니니까 미지급금이라고 하시고 그 다음에 거래처는 상대방이 아니죠. 카드사니까 삼성카드를 거래처에다가 등록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미지급금이 잡혀있는 이 부채가 다음 달 며칠 날 통장에서 이체된다 그러면 보통예금 이렇게 해서 사라지겠죠. 그 얘기. 자, 여덟 번째. 8월분 종업원 급여 500만 원이 미지급됐습니다. 자, 급여를 지급해야 될 날이 말일이야. 8월 말이 됐는데 돈이 없어서 못 줬어요. 그렇다고 회계 처리 안 하는 건 아니죠. 차변에 급여라고 하시고 800번대에 급여 쓰시고 금액은 500. 자, 줘야 될 날이 됐는데 못 줬다. 미지급금. 상거래 아니니까. 그리고 거래처는 어떤 특정한 직원만 못 줬으면 걸 수도 있는데 뭐 전 직원이고 거래처 이름도 없으니까 거래처를 입력할 수는 없겠네요. 미지급금. 그 다음에 아홉 번째. 추석 선물로 홍삼 세트를 신용카드를 결제해서 사옵니다. 자, 카드 결제했으면 이제 미지급금이겠죠. 대변에 미지급금 거래처 삼성카드 100만원. 자, 차변에 이제 비용이 뭐냐? 그 중에 60만 원은 본사 직원에게 주는 거고 나머지는 접대를 위해서 거래처에 줘요. 직원한테 주는 거는 복리후생비라고 합니다. 직원의 복리와 후생을 위해서. 그래서 복리후생비 금액 60만 원. 그리고 거래처에 접대를 하기 위해서 주는 것은 종전까지는 이 이름이 접대비였고 이제부터는 이 명칭이 기업 업무 추진비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름 기업 업무 추진비. 이름 뭐 이렇게 길게 지었는지 모르겠는데 뭐 업무 추진비, 기업 업무 추진비, 접대비라는 명칭을 쓰지 않는다.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열 번째 업무용 수납차에다가 경유를 주입합니다. 차에다 기름 넣었어요.
차량의 유지비니까 차변에 차량 유지비라고 합니다. 차량 유지비 금액은 5만원. 그리고 카드 결제했죠? 지금 당장 준 게 아니잖아. 상거래 아니니까 미지급금 거래처 삼성카드 걸어주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11번째, 우일 상사로부터 상품을 포장하는 데 사용할 소모품을 사와요. 소모품을 사왔는데 약소금을 발행했습니다. 자, 소모품을 사왔을 때 자산 처리할지 비용 처리할지 이렇게 알려줘야 되겠죠. 그 차변에 소모품비로 하래요. 소모품비. 자산이면 소모품이고, 소모품비. 도소매 없어서는 자산이 될 게 가능성이 없는데, 자, 소모품비 100만원, 그리고 약소금 발행했으니까 지급업 이렇게 하시면 안 되지. 그럼 떨어져요. 이 상거래 아니잖아. 미지급금이라고 해야 됩니다. 어음을 발행했을 때 지급어음이라고 할 수 있는 건 이 거래가 상거래해야 되는 거예요. 미지급금, 거래처 걸어야 되겠네요. 우일 상사. 그 다음에 12번째, 의류 판매를 위한 광고 전단지를 제작합니다. 제작비 60만원을 한 달 후에 줘요. 미지급금인 건 맞겠죠? 그리고 이런 경우를 광고 선전비라고 합니다. 그래서 차변에 800번대의 광고 선전비 금액 60만원, 대변에 상거래 아니니까 미지급금, 그리고 거래처 진위 상사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3번째, 서삼상사로부터 할부로 구입하고 미지급금으로 처리한 차량 할부금이 통장에서 나가요. 차량을 샀을 때 차변에 차량 운반구 이렇게 하고 할부로 샀을 때 미지급금 이렇게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지금 조금씩 갚아 나간다, 할부금이. 그래서 미지급금이 없어지고 보통예금에서 자동이체되니까 보통예금이 이렇게 빠져나간다라는 얘기네요. 그래서 분개할 수 있는 순서는 편하신 대로 하면 돼. 나는 돈이 보통예금에서 나가는 걸 뭔지 알겠다. 그럼 대변에 보통예금, 그리고 뭘 없앨 거냐? 미지급금으로 잡혀있는 부채, 그리고 거래처 서삼상사를 걸어서 없애주시면 되겠네요. 됐죠? 자, 14번째. 전월 사무용품 구입할 때 삼성카드사의 당월 결제 금액이, 그러니까 전달에 사무용품을 샀고 뭐라고 했겠지? 미지급금 이렇게 했을 거야. 이 보통예금에서 나가요. 똑같은 얘기죠. 그래서 보통예금이 없어지고 금액은 30, 그리고 부채로 잡혀있던 사무용품 샀을 때, 카드 결제했을 때 여기 왼쪽을 뭐 사무용품비, 소모품비 하고 미지급금 처리했을 거니까 미지급금을 차변으로 빼주시면 되겠네요. 거래처 삼성카드로 결제했으니까 카드사 금액은 30. 자, 상단에 닫기 누르고 종료하시면 되겠습니다.